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일단 미증시는 좀 대형주 쪽이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네, 다우가 0.08 강보합, 네, 나스닥이 1.9%대 급락했고요. 그동안 네, 나스닥 대형주들이 많이 끌어올렸죠. 뭐 그동안 올라갔던 대형주들 네, 많이 빠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네, 수급 자체가 이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S&P 500 마이너스 0.8%대에서 하락 마무리되었고, 뭐 어제 다행히 네, CPI 부분은 잘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네, 제약바이오 우리 셀트리온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듯한데, 일단 어제 미 증시의 단순 요약은 네, 그동안 급등했던 대형주 에 대한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네, 러셀 지수가 네,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변동이 되었고, 요인은 뭐 CPI 부분, 필리델피아 반도지수 마이너스 3.47%대 빠졌고요. 어제 엔비디아도 한 5%대 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일단 모두 네,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여하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 셀트리온 네, 좋게 오늘은 좀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네, 주르륵 S&P 500 나스닥 하락했다. 테슬라 연속 급등세 11일 거래에서 멈췄다라고 하고 테슬라 8%대, 엔비디아 5%대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CPI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CPI 굉장히 잘 나왔고 대형주에서 빠지면서 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 네, 현재 뭐 미선물 3대 지수는 강보합에서 거래 중에 있네요.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고 여하튼 요게 우리 국내 증시랑은 좀 미증시랑 조금 다르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오른 게 없고 그죠? 오른 게 없고 CPI가 잘 나왔으니 네, 셀트리온은 좀 반대로 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네, 금투세 유예 가능성, 네, 하반기 증시, 네, 변수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아직 미국이 네, 조금 아직 미루다 보니 그죠.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내릴 수는 조금 없을 듯하고 한국은행 금통위 신중 모드에서 금리 인하 10월 달로 미뤄질 듯. 그리고 금투세 쪽에 대한 부분은 추가 유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듯합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폐지 부분인데 이 야당에서는 그죠 당론으로 채택이 되었던 폐지 아니 그 시행 부분 자체에서 폐지로 바로 급선회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예 가능성 또 이야기 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폐지하면 더 땡큐 부분이죠. 네, 아무튼 요게 여전히 불확실성 부분인데 8월달 그 야당의 뭐 당대표 그게 뭐 8월달 부분이다라고 하죠. 8월달쯤에 뭔가 이제 결판이 날 듯합니다. 네, 금투세 쪽에 대한 사항. 그리고 HLB 쪽에 대한 부분이 네, 어제 뭐 우리 청년 의사 뭐 기사 나오면서 그죠. 일단 약간 늦으면 네, 늦으면 아니 이러면 10월달이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HLB 그룹주가 대부분 조금 내 시간에서 내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네, 주가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네, 이게 뭐 찌라시든 찌라시가 아니든 그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그냥 주가만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며칠 전에 HLB를 전량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5일선 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네, 5일선 대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게 갑자기 또 악재가 나오면서 네,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는데요. 요거 일단은 회사에서 공지사항으로 나왔지만 이거를 일단은 잘 해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미국의 한 언론에 10월 중 서류 제출이라라는 네, 내용이 실렸고 이를 국내 전문지가 이러면 10월이라 라고 기사한 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미국의 기사 보니까 그죠 일단은 번역은 제대로 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뭐 as early as 뭐 이렇게 뚝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러면 10월이라고 했던 부분은 일단 번역에 대한 부분은 오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원 기사가 원래 인터뷰한 내용이랑 다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뭐 주가행, 주주연대, 주가행에서 일정을 가급적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장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수긍하는 바가 컸기에 저희는 일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레바 대표, 정세호 대표가 인터뷰한 것은 주가행의 요청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두 언론에서 언급된 일정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부득이하게 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미국 엘레바의 정세호 대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류 제출은 항소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늦어도 9, 10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죠? 미국의 원 기사가 as early as 빨라야 9, 10월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사를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죠. 아무튼 정세호 대표는 늦어도 항소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해야 하니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CRL 이후 재제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9, 10월 달 안에는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10월 중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의 전문지에는 이러면 10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미국의 기사에서 그죠? 약간 피어스파마 기사에서는 이러면 10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의 전문지가 그대로 그냥 100% 해석한 부분이죠. 잘못된 해석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와 협의하여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업데이트된 임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함께 준비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십니다. 빠르게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려 노력 중이니 특별한 의미 없이 언급된 일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 찌라시로 그죠? 시간에서 하한가로 갔던 부분이라서 여하튼 투자한 주주분들은 주가를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어제 그 주가행, 주주연대 주가행 카페 쪽에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과거, 일단 과거 패턴 흐름이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 과거, 그죠? 싱크풀에서 뭐가 조금, 좀 약간 잘못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조금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거 일단 무시하고 약간 배척하고 하는 부분. 과거의 셀트리온의 잘못된 행태 부분을 주가행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가죠. 이게 찌라시로 주가가 올라갔던 찌라시로 주가가 떨어졌던 주가만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HLB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동안 계속 좀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신청 과정을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한 8, 9월 달? 한 8월 달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죠? 이러면 10월 달 물론 약간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여하튼 회사에서 조금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대응을 해줬는데 여하튼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시면서 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은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이게 만약에 9, 10월 달이라고 하면 그죠? 임상 데이터 어차피 임상 3상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만약 9, 10월 달이라고 하면 그때 제출해서 클래스 1이면 잘하면 연내 승인이고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가급적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비만 수백억에서 셀트리온 바이오 물류 통한 비용 절감 노력한다. 바이오 약품 생수통 하나만큼이 수십억 가치다 해서 운송비 중요하죠. GMP, GDP, SOP 준수 필요해서 각 제품에 맞는 온도를 가능한 빠르게 운송해야 리스크가 줄어든다. 콜드체인 외주사와 협력해 솔루션 개발에 힘쓴다 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바이오 약품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바이오 물류 시스템 개발과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SCM 본부장 바이오 약품 원료, 바이오 약품 자체 혹은 임상 샘플 등을 운송하는 것이 바이오 물류라며 바이오 물류에서 중요한 점은 다루는 품목들이 부피, 무게 대비 고가의 화물이라는 것이다. 생수통 하나 정도의 원료 의약품만으로 수십억의 밸류를 가진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아무튼 여기에 조금 운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그거 좀 힘쓴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심리를 2030년까지 20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운송비는 수백억 수준인데 향후 운송비는 수천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 같다. 따라서
많은 운송 비용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약품 콜드체인이 필수한 만큼 셀트리온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콜드체인의 경우 외주를 많이 이용하지만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을 게으르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협력사가 체화하고 SOP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아무튼 열심히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에 KB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목표가 상향 레포트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어제도 두 개가 나왔고 그죠. 아무튼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2분기 프리뷰에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이다. 투자의견 바이의 목표주가 26만원으로 상향, 기존의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소폭 상향, 2분기 실적을 반영하였고 연말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진펜트라와 개선되는 원가율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2분기 KB증권 8,100억대, 8,100억대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7,700억대 부분이죠. 영업이익도 774억대. 이는 컨센서스를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13.9% 상회하는 수준이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동력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점유율 잠식 없이 발생하고 있는 램시마 IV의 견조한 성장과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확대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램시마 IV 쪽에 대한 부분이 그죠. 램시마 SC, 진펜트라 때문에 훨씬 더 또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진펜트라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진펜트라 유일한 인플렉시마 SC 제형의 신약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번들링 효과도 주목해야 된다. 향후 출시될 스텔라라 시밀러와 함께 TNF-알파, 인트로킨 17, 23 기전을 모두 공략할 수 있어 처방의와 환자의 우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다. 또한 항암제가 아닌 자가면역질환 특성상 환자가 한번 전환하면 꾸준히 처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차별적이다. 후속 파이프라인도 순항 중이다. PBM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게 시밀러에 대해 우호적이다. 셀트리온 2014년 5월, 7월에 졸레어 시밀러 CTP39에 대한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고 아일리아 시밀러 승인 권고 확보했고 근데 이게 특허권 때문에 그죠. 이를 통해 2025년에 추가 성장 동력들도 순항하고 있어 시밀러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매출 확대 및 이익률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의 PBM 약제급여관리기관과 약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PBM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도 보도되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슈지만 현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미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약간 인하이고 이를 통해 PBM 커버리지로 시밀러 제품의 판매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사항입니다. 목표 주가 26만원 상향. 올해 예상 3조 4,700억, 3조 4,700억에 영업이익은 7,400억, 그리고 내년에 4조 3천억, 영업이익 1조 4천억. 요거는 타 정권사 대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KB증권은 원래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것도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마무리 셀트리온 좀 장대 양봉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들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